그 내용 지금 우리가 나눈 교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교재를 바탕으로 제가 해가지고 편역을 한 건데 똑같진 않고 거의 이제 유사하게 많이 좀 너무 많아서 좀 줄이고 그랬습니다. 카지라 쇼요 일본 책인데 유식과 요가형 책이 최근에 또 출판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 자료보다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옛날 책은 더 어렵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그리고 또 국내에도 뭐 유식학개론이 있기는 하지만 좀 난해하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으로 요코하마 코이치지음의 김용환 옹김 불교 마음사상인데 불교 인문 그런 책인데 인문서적으로 일본 요코하마 코이치라는 분이 인문서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유가사지론 색인도 쓰고 여기 불자님 유가사지는 색인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한 산스크리트 또는 티베터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만든 색적이 있습니다. 사전도 있고 색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나가버렸네. 이건 이거 다시 해야 되겠어. 꽂아야 되나? 예. 이게 안 나왔어.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식학개론인데 이제 국내에 나온 책인데 난해하고 그 히라카 아키라 책, 이 책도 번역은 데 오래됐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친의 일본 저술인데 송인숙의 옮김 세친 삼과 사상 이 세친에 대한 설이 굉장히 잘 다뤄져 있어요. 아비달마 부사람부터 해가지고 또 유식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아우로 인문으로 이제 좋은 책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모로시게키 허암 최근에 나온 거 오온과 유식인데 그 오온에 대한 거 우리 인문서에서 많이 배우겠습니다만 색수상행식에 대한 것만 이렇게 세밀하게 주석하고 있는 거 세친저술이죠. 대승 오온론이라고 그런 책도 최근에 나왔는데 오온에 대한 걸 이해하는데 유식학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요코하마 코이치 이건 마음의 비밀인데 이 원 제목이 아리아식의 발견인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번역된 게 인문서로 그냥 가볍게 문구판입니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스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 책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이 책들을 읽으려고 하면은 순서를 어떻게 순서는 지금 안 했는데 예. 순서 한다면은 네. 이게 가장 쉬운 책 요코하마 코이치 마음의 비밀 아리아식 발견이라 이거 난 문구판입니다. 이런 책 정도. 그 다음에 이 송인숙 일본 삼지춤이라는 송인숙 군김 세천의 삶과 사상 이것은 지금 우리 하는 것은 사실 박사 이상 받으신 분이 논문을 모아놓은 책을 했는데 조금 어렵죠 사실은. 이런 책이 굉장히 인문서입니다. 이 불교 인문 지금 불교 인문이라고 했지만 이게 유식 인문입니다. 유식사상 인문이라는 원 제목이 한번 도서관 같은데 이런 보면 다 있을 거예요. 여기도 웬만한 책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교재 어디에도 뒤쪽에 지금 저게 있어요. 첨고문헌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전체 여기 PPT를 전체 불자님들한테 넘겨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전문서적이에요. 이거는 아까 그거에 비하면 올 때 이건 전문서적이기 때문에
육아사진론 중에 보살지를 이제 안성동 지금 그 함부르크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유식의 대가죠.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과에서 보살지 육아사진을 별도로 떼어진 보살지라는 책이 있는데 산스크리트 본을 완역했어요. 전체를 했기 때문에 보살지 육아사진 중에 보살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한역에 비해서 잘 번역이 잘 됐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후쿠하라 세이븐 중에 박인성이 유식 30성 풀인데 이거는 30성 풀이지만 옛날 책입니다. 이건 저기 박인성 교수가 번역했지만 이 원저자가 후쿠하라 세이븐이라고 관흥스님, 관흥스님 아세요? 관흥스님 직지사. 관흥스님이 일본에서 공부하실, 영국대에서 공부하실 때 학부 다니셨거든요. 그분이 지금 관흥스님 살아계신 100세 이상 되셨을 거니까 그때 학부 다녔을 때 그분이 교수였으니까 굉장히 옛날 책이고 그래서 어려워요. 오히려 유식 30성 풀인데도 법상식 측면에서 성의식은 술기 또 그 이후에 후대 주석설가 많이 있어서 좀 폭넓게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법융사라고 뭐 이제 성유신론 이 교정이 굉장히 잘 된 거죠. 호류지라고나 그게 나라에 있는 그 법상종 계통설이거든요. 이거는 출판이 만 50회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세밀하게 저기 했어요. 만드는 책이고 주석 같은 걸 잘 다뤄놨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거. 이건 이제 동대에서 한역 번역한 거죠. 류주 스님이 번역한 거. 성유식론이 동국역 병원에 나온 거. 이거 한역 성유식론을 한글로 번역한 거죠. 또도 가지고 이거는 유식 20론 인도 철학 의도 비판 뭐 그런 거거든요. 인도 철학에 육파 철학에 대한 비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인도 그 당시에 철학 사상가들을 그 인도 그 당시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비판적인 입장에서 쓴 거죠. 유식 20론. 그 다음에 견해보살 지금 만성도공김 보성론이라고 이것도 산스크리트 번역한 건데 이건 또 안성도 교수가 번역한 겁니다. 소명출판사. 근데 이것도 이제 전문가가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좀 다르게 원래 보성론이 이제 열애장 계통 그 앞전에 뭐 배웠을 겁니다. 어디 보니까 있던데 열애장 계통에 그냥 기신론이나 그런 능가경 부경일성 보성론이니까 뭐 불성론 그거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넓게 보면 이것까지 이제 유식에서 이제 다루죠. 보성론까지도 다루긴 한데 이제 너무 방대하니까. 그다음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것이 이제 제1장 육아형 유식사상이라면 무엇인가 오늘 배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장 초기 육아형표의 사상 이제 초기 육아형표니까 육아사지론이 우리가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전 생긴다면 노원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어떤 부분에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노원이 먼저 생기고 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육아사지론이 오히려 해신밀경보다 더 먼저 생겼다는 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환경하면 환경 80번이 동시에 다 편집된 건 아니다. 칠지품이 먼저 생기고 그렇듯이 육아사진은 또 어떻든 본지분이 먼저 생기고 뭐 뒤에 석사분이 석별대권은 좀 후대에 생기고 그래서 이제 백과원이 만들어진 거죠. 이 육아사진론은 불교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그래서 내가 이제 초기에 이제 육아사전을 이렇게 볼 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산모가 너무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피부가 검게 태아가 형성된다고 또는 뭐 찬 걸 먹으면 시계 태어난다고. 그래서
가능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보다 내 생각에는 더운 지방에 태어난 사람은 피부가 검고 좀 추운 지방에 태어나면 피부가 희고 그런구나.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 가지 유추해 보면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장 중기 육아형파의 무착 세친 그 이후로 이제 세친이 완성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알라식과 말라식설 더 나아가 이제 육식까지 이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5장 육아형 실천 수행도 최근 이걸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아리아식을 다뤄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육아형을 아리아식을 넣게 되면 중간에 하다가 이제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4장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5장에 육아형 실천이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5장의 육아형 실천 수행도 체계 시간이 충분하게 되면 오이백법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교재에는 지금 육아형 제5장 육아형 실천과 수행도 체계까지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PPT에는 이제 제6장까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식설이 전체를 나오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가는데 초기불교 유심적 경향이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유심적 사상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유식이란 오직 인식하는 거 밖의 대상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부파불교 내에서 일어난 윤희의 주체 추구 알라야식설 이게 부처님 당시에는 제6식설밖에 없고 아비달마에도 60설 윤희의 주체를 어디에 둘까 그걸 고민하고 그걸 해결을 못했는데 유식사상이 들어와서 업의 주체 윤희의 주체는 아리아식석에 저장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건 엄청나게 큰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아식을 발견한 건 부처님 당시에 있는 설을 아리아식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근원용어로 쓰질 않았죠. 그 다음에 반야경의 공사성 삼성 삼무성이라는 게 있어요. 삼성설 삼무성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반야경의 공사상을 연결시킬 수 있고 붓다에서 시작하는 선정중시 육아행 이게 지관수행법이 많이 나와요. 사실 이 유식 아리아식을 발견하든지 삼성 삼무성설을 거론한 것이 결국에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걸 체험한 걸 갖다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먼저 육아행 지관 수행을 먼저 해야 되는데 책이 뒤쪽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이건 이제 법구경 한번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법구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신이 사실들이 선고이고 정신이 그것들의 최상이고 그것들은 정신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니 만약 사람이 오염된 정신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수레바퀴가 항소발굽을 따르리 그게 굉장히 여기서 마노라는 게 마나스거든요. 말라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안 써져 있고 굉장히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다루고 있다. 법구경에서 그 정도 이해하고 이 유식은 결국 마음을 다루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마음 공부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네. 우리가 여기도 아까 참선도 하고 결국 마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이건 몇 개는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육아행파 보통 어떤 책에 보면 육아행파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유식학파라고 하기도 하고 첫 번째 육아행파가 생기면 육아사진을 중심으로 놓았을 때는 육아행파라고 하고 육아사진이 후대에 이제 석대승론이나 성유식론이나 후대 주석설이면 이제 그 당시에는 유식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고 처음에는 육아행파라는 말밖에 없었는데 후대에 유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후대에 논할 때는 육아행 유식학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여기 부처님 모르는 분이 육아행파는 뭐고 육아행 유식학파는 뭔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지금 교재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로 있어요? 아니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 프린트를 책장에 없는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그냥 드리면 되죠, 나중에. 그럴까요? 네,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따라가기 힘들어요. 아, 그거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붙여놨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건데, 이 정도. 조금 어려운가 보는데, 이거 보면 이제 조금 더 쉬울란가 모르겠어요. 예? 이거 모르세요? 이거 다 그 원효 스님이 저녁에 목마를 때 그 해골 빠가지고 물을 먹는데 감로수처럼 달달하게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골 빠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구토 증세를 일으켰다는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이해하면 유식 성에 들어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원효 스님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이게 뭐냐면 원효 스님이 이걸 해골바가지에 물을 저녁에 감로수좀 마시고 아침에 이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개성을 이룬 게 이거거든요. 심생멸 정종 법생하고 심멸 즉 정종 법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것이 따라서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것이 따라서 사라졌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같은 물을 먹었는데 저녁에는 감로수였고 아침에 봤을 때는 구토증세 오염된 물을 하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주관객관이 분리돼 버린 거예요. 주관객관이 분리된 거.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부간에 보살님들하고 거사님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주관이라면 거사님이 남편 되는 객관이 세 개잖아요. 이게 주관객관이 하나가 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주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여기서도 아침이나 저녁에 똑같았다면 구토 증세를 안 일으켰는데 달라지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구토 증세. 그래서 유식에서는 주관객관이 있어야 모든 유식이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두 분이 이렇게 다 주관객관이 맞으면 화낼 일이 거의 없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게 이제 만약에 이것이 주관과 객관이 아침에나 저녁에나 아침이나 원효 스님이 똑같이 감로서로 느꼈다면 그건 유식성에 들어가는 거다. 나라는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깨달은 거 최소한 초지보살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보통 이것이 견도 이전에 설하기도 하고 견도면 초지보살이니까 견도 이전에 설하기도 하고 견도 이후에도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일단 이 당시에는 깨닫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다시 공부하겠다. 내가 그동안 공부를 잘못했구나. 이게 이제 여기 불자님들이 나는 뭐 이게 가능한데 그러면 원효 스님보다 더 높은 분이지. 예. 근데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유식성에 들어간다. 요즘 납디 마트라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유식성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최소한 유식성에 들어가면 초지보살이 되는 거니까 초지보살이라고 직전에 견도 이전에 설하기 때문에 그 이전 이후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는 이제 된 거죠. 이게 요가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한역에서는 수행이라는 말도 쓰고 수습행이라는 말도 쓰고 또 적정 수행, 상응행, 관행 뭐 그런 의미다. 또는 육아행파를 갖다가 육아사라고도 하고 여실 수행자, 여실 행자란 말, 관행자, 한역으로는 관행자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육아행자를. 또는 수관행자, 뭐 여러 가지로 요기, 요가행자 그런 의미거든요. 요긴. 육아 여러 가지는 한역으로 번역할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같이 다 이게 다 통하는 말이에요. 어떤 우리가 지금 저기에서는 뭐 요즘
밖에 뭐 학원이나 그런데 뭐 복지관 같은 것은 그건 건강 치유하기 위한 요가고 여기서는 얘기는 수행 집중하는 요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다릅니다. 물론 뭐 저기 또 복지관 그런 데도 참선 같은 데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정신적인 더 나아가면 정신적 수행도 되기는 되겠죠. 여기 이제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게 요가고. 이것도 요가행파의 성립에 관한 겁니다. 요가행파라는 말이 언제 이게 그 얘기가 됐나 뭐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 얘기니까 여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일본 뭐 의학부 그런 사람들이 의학부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 요가행파가 언제 쓰게 되고 또 유식이란 말이 언제 쓰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 또 유식이라는 말 아까 얘기했죠. 유식이라는 건 단지 나타남, 단지 인식할 뿐 뭐 그런 의미네. 비준 앞뒤 맞더라가. 그래서 뭐 유식이란 모든 것을 의식 내용으로 환원시키는 철학적 입장으로서 의계의 존재를 부정하고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 단지 나타난 뿐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유식이란 비준 앞뒤 마트라타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유익의 실제를 주장한 것이 이제 부파불교 유식사상 이전에 부파불교 유익의 실제한다는 것은 밖의 대상이 존재를 인정하는 건데 유식에서는 밖의 대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모든 것이 밖의 대상이 결국에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아비달마에는 그 물질론이라는 아비달마 이게 유가행파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물질론이 중심이 되지만 유식에서는 정신적인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물질은 의미가 없다고 이제 그래서 아비달마는 3세 시류 법체항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식에서는 오직 모든 밖에 대한 존재하지 않고 마음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차이. 근데 어떻게 생각이 돼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있고 없고 그런 게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의 출세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세속에서 보면 또 그건 아니냐. 물질 없으면 살 수 없는 세계가 지금 이 세계니까. 그 이유로 이제 공사상이 또 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마저 마음까지도 없다고 공사상을 들고 나오고 우리가 아까 반야심장 얘기했잖아요. 오온이 개공하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나라는 존재도 없다고 오온이 공하다는 건 나라는 존재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몸이 색소사행식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그 공사상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까지 부정하는 3계, 이게 그때 3계에 속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6계, 색계, 무색계 모든 것이 있는 삼남한상 세계는 결국에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유심정토라는 말도 정토가 따로 있는 게 마음. 이 자리가 가장 편안하면 이 자리가 바로 극락정토고 유심정토, 이게 청정국토고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앉아있는 게 딱딱한 의자에 또 오늘 뭐 약속이 있는데 그런 이런저런 이래가지고 불편하다 빨리 좀 끝났으면 그런 생각하면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유심정토 사상이라고 이렇게 결국엔 지옥도 극락도 결국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3계에 속하는 6계, 색계, 무색계에 속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경제가 있다. 이게 이제 유식사상입니다. 뭐 이거 유식사상이 해심일경에서 처음으로 유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해심일경 유가사전이 먼저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해심일경 생기고 또 섭대승론 같은 데서 유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런 거 이제 책에 다 있어요. 우리 교재에. 이건 이제 원문인데 나중에 필요하면 드리고 이건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신수대장경인데 원래는 이 원판이 고려대장경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1900년 초에 문자화 해가지고 이게 세계 모든 사람이 각주를 대장경으로 많이 달거든요. 이렇게 해놨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런 거 예. 화엄경 앞에 화엄경도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삼계엄함 단시 심작에 삼계역과 다 한마에 다만 마음으로 짓는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삼계엄의 단시 일심작이라고 하는데 번역에 따라 좀 다르지. 이타발타의 보류죠. 화엄경에는 마음이 교묘한 화가와 유심설이 대승경에 명확히 나타나는 십지경 제6현전지에서 이제 마음에 대한 걸 다루고 있다. 그래서 심여 공화사 조종 오이라 마음 교묘한 화가 같아서 갖가지 오온을 만든다. 화가가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듯이 마음이 그와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성문제에서 공부하게 되면 승애와 공부할 때는 승애와 재견을 반복해서 닦아 나간다. 승애는 어떤 것을 덧칠하는 것이고 재견은 삭제하는 거거든요. 지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술 시간에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주천자 갖다 놓고 컵 갖다 놓고 선생님이 글라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 명암을 넣고 또 안 되면 또 지우고 다시 그걸 반복해서 수행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덧칠해서 아름답게 그리려고 하는 것은 승애고 그걸 다시 지우는 작업이 이제 재견이다. 승애와 재견을 반복해서 또 쥐관 수행을 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유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쥐관 수행법 하는 때 화가의 비유에 많이 해요. 수행자를. 이것도 뭐 그냥 이건 그거나요? 보통 유가사지론이 첫 번째 한익에 보게 되면 미륵사상, 미륵보살조 그렇게 미륵보살의 증거로 되어 있는데 티베트 본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무착, 아상가 저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진짜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가 그냥 사상으로서 우리가 보는 법주사 같은 데 미륵대부 있잖아요. 그는 진짜 사상으로서 신앙으로서 그런 미륵보살이었는지 그것이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설이죠. 신앙일 수도 있고 실제 존재하는 인물일 수도 근데 아직 밝혀진 거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 이거는 이제 요가사지론이 성립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착이 선정 상태에 도솔천에 올라 미륵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기록에 있다고 전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이 미륵보살 조로 이렇게 올랐을 것이다. 실제 지은 사람은 무착, 아상가고 요즘 어떻습니까? 제자가 논문 쓰고 저자는 지도교수 반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겸손에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스승의 가르침으로 되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좀 세태가 좀 세태인 만큼 자기 성과로 모든 것이 둔갑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친연대 세친연대가 세친 2인설이 있어요. 고세친이 있고 신세친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가 됐고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여기도 보통 인도 역사는 그 기록의 역사가 아니고 보통 중국 같은 모든 걸 기록해가지고 그대로 몇천 년 돼서 기록이 남아있잖아. 인도 같은 데는 뭐 기록하면 이 모든 것이 신성함이 사라진다고 하시니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역사가 막 100년, 200년 차이 나요. 첫 번째 320년에 400년 사이, 두 번째 350년에 430년,
또 세 번째는 400년에 480 여러 설이 있다. 뭐 그런 다카스 준지로 이제 저는 그 신수장의 편집장 이런 분들이 그런 게 얘기도 프라우너도 이제 여러 가지 세친 2인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 그런데 그건 아직도 밝혀진 건 없고 그래서 슈미트하우젠 안성부 선생도 그 밑에서 배웠는데 고세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무착의 친동생을 이제 고세친으로 보고 그래서 본인이 장엄경론이나 중경분별론 그런 것을 썼을 것이다. 역사적 시기로 5세기 넘어가니까 구사론이나 20년 쓴 유식 30성은 또 새로운 다른 신세친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친 2인설인데 그것도 사실 밝혀진 건 없어요. 그렇게 2인설이라는 얘기만 했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세친하면 무착, 친동생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만 이런 2인설이 있다 뭐 그 정도. 그래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는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그 유식만 나랍니다.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미륵보살 그리고 좌우에 이제 뭐 무착하고 이제 세친이 있겠죠. 이게 이제 일본의 나라에 가면 흥국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 가면 목조로 이렇게 그 무착 세친 이 무착 아상가 세친 바수반도가 이렇게 입상으로 그 법당에 모셔져 있어요. 한 2m 있으면 우리 키보다 좀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2m 이상. 이런 분들이 이제 유식을 기반을 탔고 나중에 초석을 탔고 그다음에 완성시킨 분이 이런 분이죠. 우리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미륵보살 유가영파 또 뭐 해신밀경 문리 바탕으로 해서 미륵보살 무착 세친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되는데 또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두 파로 나눠져요. 유상유식학파, 무상유식학파. 이 유상유식학파가 법상중이기 때문에 이쪽이 정통유식이죠. 진나, 무성, 후법, 개연, 현장으로 이루어지는. 이쪽은 무상유식학파는 공사상, 공간의 입장에서 보는 거는 좀 다릅니다. 이쪽도 근데, 그래서 덕회 안에 있는 분도 전부 이제, 뭐 유식학자지만 이쪽은 이제 섬론정 계통. 섬론정도 결국에는 우리가 섭대성론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식,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정통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건 유상유식학파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은 이제 무상유식학파 이렇게 나눠 내려온다. 뭐 그 두 가지. 뭐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은 유상유식파에 오직 식만 있고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게 바로 이제 그 유상유식의 이제 유식의 이제 입장이거든요. 심식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주관객관이 존재하지만 직관지 내용으로 심식이 형상된 심식의 형상의 진실이다 이렇게 보는 이게 이제 바로 유가영파의 계보를 잇는다 볼 수 있고 이쪽은 이제 또 무상유식학파는 이제 또 공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섬론종 무상유식 그러니까 형상은 뭐랄까 경식구문이라고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대상도 존재하지 않고 인식하는 것도 두 가지 다 존재하지 않는다. 공간의 입장, 아까 그는 유식의 입장에 보면 중간 유가형파, 오온이 다 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입장에서 본 거죠. 그렇다고 이쪽이 또 유식은 아니진 않고 심식의 본질은 수정과 같아 청장의 모든 형상은 허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많이 되면 수대에 가면 능치 소치가 없다 그래. 주관객관이 사라진다. 나라는 존재도 없고 남이라는 존재도 없다. 그 세계가 이런 세계라고 보면 돼요. 중간 유가형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사분서를 보면 유식의 반을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조금 더 보고요. 이게 상분, 견분, 자정분, 중자정분 그런데 자체분이 변해 이분을 담는다. 그게 이제 성유식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상분이기 때문에 모양상이기 때문에 밖에 대상이고 보는 거는 우리 보는 거니까 보는 마음의 작용. 자정분은 보고 있는 것을 아는 마음, 검증하는 작업이다. 이 자정분. 그 다음에 증자정분. 이 호법은 상분, 견분, 자정분, 증자정분 이렇게 4분설 나눠놨는데 이것도 각각 학자마다 다르게 얘기해요. 어느 분은 1분설, 2분설, 3분설, 4분설. 근데 그게 어느 분이 맞고 어느 분이 다르다고는 볼 수 없어요.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지. 스님 그 증자증분이라는 무슨 이게 뒤쪽에 이제 확인해 다시 검증한다는 확인한다는 그런 작업인데 예, 뒤에 그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중국 법상교육에 안난진호라고 이렇게 보통 1, 2, 3, 4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정통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외웁니다. 안에는 1분설이고 난타는 2분설이고 진나는 3분설이고 호법은 4분설을 주장했다. 안에는 자정분 1분설 오직 자정분만 인정하는 게 자정분 식체만 자체분만 인정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식만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만 인정하지 밖에 대상도 인정하지 않고 보는 우리도 인정하지 않게 이제 안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 본질만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후법은 그렇게 비판합니다. 난타는 상분, 견분 그 주장만 해요. 이게 보는 게 유식이 형성되려면 주관객관이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자정분은 얘기하지. 그래서 상분, 견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식체가 중요한데 상분, 견분만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현상, 드러나는 현상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근데 진나는 상분, 견분, 자정분 검증하는 작업, 그 다음에 호법은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분, 견분, 자정분, 증자정분 이거 다 책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것도 뭐 앞에 뭐 그냥 빨리 읽어보고 나갈게요. 상부는 파악하는 객관에 해당하고 견부는 파악하는 주관에 해당하고 그리고 객관, 주관 위에 발생한 인식작용은 자정분이 있어 하나의 인식 완료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3분설입니다. 호법은 그 위에 자정분의 작용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마음의 영역을 상정하고 그것을 증자정분으로 4분설을 취한다고 전통적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놈뿐이 이거죠. 이것도 거의 똑같은데 다음 걸 볼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통적으로 법상유식에는 이 네 가지 상품을 비유하면서 상분으로부터 차례차례 상품, 가격, 점원, 점장, 사장을 비유하게 됩니다. 상품, 가격, 진열된 것이니까 그 대상이잖아요. 물질이니까 그건 상분이라고 보고 점원, 그걸 파는 사람이니까 견분, 그걸 갖다 오늘 매상이 얼마나 올렸나 확인하려면 자증분, 점장 위에 또 보고해야 될 거 있어요.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그래서 증자정분을 사장에 비유한다. 그래서 즉 점원이 상품 가격을 확인하고 그게 이제 견분, 이게 상품이 이제 상분이죠. 가격을 확인하고 그 점원이 평가를 점장이 자증분 얼마 매상이 올렸는지 그 다음에 다시 점장의 평가를 증자정분이 각각 확인한다. 사장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작업 더 깊이 세밀하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게 이거 이제 이게 이제 뭡니까 안에 스트라마티가 무상유식을 주장하는 분은 오직 식체만 존재하는 것이다. 자등분, 자체분, 안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만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거 견분, 상분으로 나누는 거는 이제 난타가 주장하는 거죠. 그런 것이. 근데 보통 우리가 뭡니까 식체가 우리가 보는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도 만들어내고 보는 것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견상 이분이라는 말을 이제 성유심에 사용하고 있어요. 형상을 띠는 부분, 물질, 그 다음에 보는 우리 주관, 그걸 이렇게 다시 검증하는 거 이제 자정분, 증자정분. 그런 식체를 이렇게 이게 전체를 안식, 이식, 비식, 혈식, 신식, 의식, 말라식 다시 언젠가 하겠습니다만 식체라고 하고
이 전체를 합쳐서 전호식. 이걸 제6식. 그 다음에 말라식, 그 다음에 아리아식. 이건 이제 세친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세친이 일식 30성에서 이건 아리아식에서 얘기할 거거든요. 아리아식을 이숙식이니 초전변이라고, 사량식은 분별망상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2전변, 요별 인식하는 거 제3전변. 그래서 아리아식을 갖다 본식이라고 하고, 본식을 뺀 나머지를 갖다 전식이다. 뭐 그렇게. 이런 걸 모르게 되면 나중에 그 진도 나가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아리아식 설명하는데 그 당시에 또 조금 그 부분에서 이제 아리아식 할 때 이 부분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각각 같은 걸 보고 각각 다르게 설명할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마다. 아니 여기 지금 불자님들이 뭐 같은 걸 보고 다 똑같이 바라보지 않잖아요. 가을 단풍을 보고 아름답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별로 신통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훌륭하다고 보는 사람, 각각 같은 걸 보고 100이면 100사람 각각 다르게 생각하듯이 여기서도 유식사상도 같은 걸 놓고 다르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건데, 이게 이제 호법이 성유식론에서 자기가 견해를 얘기한 거죠. 오직 자체만을 의탁이 된 식체라고 보았으며, 의탁이 우리 중생도 의탁에 인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견상이분은 변계소집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상이나 보는 대상이나 보는 나나 보는 대상이나 그것은 변계소집, 분별망상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나라는 존재, 밖에 대상이라는 존재도 분별망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본 거죠. 만약 불가에 이르면 일체 미망을 떠났기 때문에 견상 이분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분을 설한 것은 화엄경 3계 유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난타는 이 아까 그 반대로 능연 소연을 요한다고 보고 이에 의탁이성 상분과 견분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는 뭡니까? 안에는 상분 견분을 갖다가 변계 소집으로 봤는데, 이것도 인연에 의해서 보는 대상과 보는 내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분은 동일하게 의탁이 벌어지면 가와 실이 구별이 있어 견분은 실이라고 하고, 그로부터 변출된 상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승, 덕계, 정월 등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는 나는 실이라고 보고, 대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진나는 의탁이 견상 2분의 자정무 인을 다하고, 그리고 3분의 의탁이 견상 2분 상을 범부가 십작에서 아와 법이라고 개탁하는 걸 변계 소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 호월도 이렇게 주장한다. 이거는 이제 3분설, 견분, 상분, 그 다음에 자정분, 검증하는 약을 더해서, 그래서 호법은 진나가 세운 3분설에 다시 더 확인하는 작업을 해서 4분설을 논하고 있다. 그런데 뭐 각각 논사마다 다른 견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이유가 뭔가 그러냐면, 이거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식체가 본질, 안식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말라식이 본질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이렇게 딱 보는데, 여기서 보는 게 있잖아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상상분이라고,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단풍을 보는데 그 중간에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걸 다 영상상분이라고 해서 각각의 자기 견해가 첨가돼요. 그게 이제 분별망상이고, 그러니까 아까 변계소집성이라고 아까 저기 안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똑같이 보지는 않잖아요. 각각 보는 것마다 각각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가 엊그제 수능시험 이제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면접 점수라는 것은, 이거는 그 면접관이 들어와서 자기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학생을 뽑겠다 하고 나는 이 학생 이건 전혀 안 맞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견해가 각각 그렇다 각각 영상상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고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교수가 맞고 어느 교수가 틀리다고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따질 수도 없어요. 아니 내 견해는 이 학생이 앞으로 우리 학교에 빛낼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보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좀 5분 쉬었다 5분만 쉴까요?